다음 코너는요. 사전에 남겨주신 댓글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신 궁금증들을 저희 에어서울 인사 담당자들이 솔직한 답변 드리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서울 김태석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서울 경영지원팀에서 채용이랑 그다음에 인사 행정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석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게 처음이라서 네. 심장이 굉장히 쿵쿵쿵 뛰는데 네. 제가 여러분의 답변에 최대한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캐빈 채용 때만 되면요. 저희 인사 담당자들도 카페에 다 들어가서 뭐라고 후기 남기셨는지 다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김태석 사원에 대한 인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저희 에어서울 강승우 팀장님 제외하고는 에어서울 캐빈 승무원 채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김태석 사원과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남겨주신 댓글들에 대한 답변부터 드릴게요. 6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고요. 지금 1000분이 좀 넘었네요. 1000명 넘는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 중복되는 질문들은 저희가 좀 제외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님 남겨주셨네요. 토익 평균 점수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토익 평균 점수는 제가 그 작년 채용 점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한 평균 한 730점 정도가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류 지원자분들도 한 720점, 막 이렇게 700점대 초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딱히 서류 점수를 뭐 토익 점수를 높게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평균이다 보니까 뭐 낮으신 분은 뭐 진짜 500점대도 있으시고 맞아요. 높으신 분은 900점대 네. 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균을 내보면 한 700점대 초반 정도가 나온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의미 없고요. 그리고 토익 커트라인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으셨는데 토익 커트라인 절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NY추님의 질문입니다. 전문대 졸업자 합격률이 낮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전문대와 4년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뽑는 비율도 서로 다른가요? 하셨네요. 저희가 뭐 전문대 그다음에 대졸 이렇게 별도로 뽑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문대 지원자 수가 한 23%에서 24% 전체 인원의 23에서 24% 정도가 됐었었는데 실제로 합격한 인원도 한 24%에서 25% 정도가 되거든요. 이 말인즉슨 저희가 뭐 전문대 채용 비율이 네. 다른 데보다 더 낮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 지원하신 만큼 저희가 뽑고 있다. 근데 저희가 따로 뭐 비율을 맞추지 않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대졸 혹은 전졸 뭐 어떤 딱 지원자들을 더 우대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입사하신 이후에는 뭐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건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승격하실 때 나중에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승격 연한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율을 고려해서 뽑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VD님 작성해 주셨네요.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백기 그리고 학점이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그리고 평균 학점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공백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공백기 동안. 자체보다는, 공백기 자체보다는 네. 공백기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그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학점은 평균 학점은 한 3점 한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원자분들도 한 3.5점 막 이렇게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학창 시절의 지원자, 뭐 수천 명의 지원자분들이 네. 노력을 해주신 탓에 전체적으로 학점이 높은데 네. 저희가 절대 그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점이 낮으신 분들도 있고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점은 뭐 어느 순으로 저희가 커트라인을 자른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네. 대신에 면접에 들어가시면 면접위원분들이 아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점은 성실성의 지표다. 그쵸. 네. 그래서 뭐 내가 학점이 정말 낮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가 학점이 왜 낮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학점이 낮은데 난 학점이 낮은 대신 무엇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백기도 마찬가지고 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에 학점은행제 지원 가능한가요? 하셨는데요. 어떻죠, 저희? 지원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네, 다른 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고요. 계속해서 찐122님의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셨어요. 어린 지원자들을 뽑는다고 들었는데 실제 합격자들의 나이 컷이 어떻게 될까요? 나이 제한은 없다고 적혀 있지만 나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8살이면 서류 통과도 힘든가요?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승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나이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죠. 그렇죠. 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신입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경력직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경력직이랑 나이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으로 채용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나이가 좀 비교적 젊으신 네. 분들에 맞춰서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7 정도였고 네. 근데 그렇다고 서류에서 통과를 안 시키냐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작년에 최종 올라가신 분들 중에서 한 10% 이상 정도가 27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최종까지 간다는 건 저희가 서류에서 충분히 그래도 인원을 뽑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비율 자체가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까지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정혜인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점심시간에 술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금기는 깨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기가 있진 않았지만 일단 일반적인 인식상으로는 나이가 젊은 사람, 키가 큰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금기들을 깨부술 예정이라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시간 댓글에도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사전 댓글에도 있는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이수920님 남겨주셨어요. 왜 남승은 한 명밖에 안 뽑나요? 기내 안전 문제와 승무원의 체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승 채용 확대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첫 해에는 한 분을 채용을 했고요. 작년에는 3분이 더 입사를 하셨어요. 근데 질문 주신 것처럼 뭐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내 안전 문제와 승무원 체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남승무원만 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승무원이라고 해서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건 되게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남승무원을 뽑지 않는 건 아니고 그동안은 준비된 남자 승무원 지원자분들보다 준비된 여자 지원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정해져 있냐고 하셨는데 정해져 있는 거 없고요. 지원해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JSWZ님 남겨주셨어요. 남승무원은 키가 커도 문제인가요? 제가 188입니다 하셨네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일단 네. 기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키가 너무 크면 좀 부담은 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나 네. 좀 부담은 갈 수 있지만 뭐 188이 안 되는 키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190 넘어가고 진짜 덩치가 정말 크다 그러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네. 188 같은 경우에는 뭐 기내에서 근무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너리 BFP님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캐빈 승무원과 채용 시기가 좀 비슷한데요. 지원서나 합격 여부 그리고 코멘트, 지원 이력이 공유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실시간 댓글에는 타항공사 경력이 신입 지원 시 불이익이 있나요 하셨는데 일단은 서로 공유가 되는지 이거부터 답변을 들어볼게요. 뭐 공유는 전혀 하지 않고요. 예, 만약 공유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예 다른 시기에 뽑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이라도 늦게 뽑으면 그게 공유가 가능할 텐데 네. 동시기에 뽑는다는 건 공유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데 지원했다고 해서 저희 쪽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지원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어서울 오시기 위해서 타항공사 면접 연습도 해주시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댓글로 올라왔던 건데요. 타항공사 경력이 에어서울 신입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뭐 사실 신입 같은 경우는 경력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네. 뭐 대신에 그 타항공사 경력을 하시는 도중에 뭐 어떤 걸 배우셨는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에 따라서 네. 그 경력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이거의 차이지 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왜 타항공사에서 에어서울로 지원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KY님 남겨주셨어요. 일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나요 하셨네요. 네, 외국인 분들도 지원 가능하고요. 대신에 최종 합격을 하셔도 그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는 그 채용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남자 승무원 얘기 나왔었는데요. 남자, 여자 면접 같이 보나요 하셨어요. 저희는 같이 보지 않습니다.
네, 따로 보고 있고요. 임장님 외에 많은 분들께서 또 남겨주셨던 핫한 질문입니다. 합격자분들의 평균 키가 궁금합니다. 163은 작은 키일까요? 커트라인 키 궁금해요. 아니면 현직자 중 가장 작은 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일단 현직자 중에서 제일 작은 키는 반올림 했을 때 기준으로 한 6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62 이하를 안 뽑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그 채용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여태까지 입사하신 분들이 한 130분? 네, 그 정도 되죠. 15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모집단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뭐 평균 키는 제가 이것도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 여러분들이 서류에 적어주신 키의 평균과 0.1cm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따로 다른 뭐 회사보다 더 키 큰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평균 쪽에 아직은 좀 그래도 많이 몰려 있긴 한데 이게 점점 그 아까 또 예슬 씨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점점 이제 모집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포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저희가 이 질문 때문에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저희가 뭐 실제로 키를 평균 내거나 누가 제일 작고 누가 제일 크고를 알고 있진 않고요. 일부러 이 SNS 채용 설명 때문에 평균을 내봤는데 작년 최종 면접 때 10% 정도는 163cm 이하이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작으신 분들도 뭐 미리 겁내실 필요 없고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실시간 질문이 좀 관련된 게 있네요. 입사 후 4년제 학위 받으면 승급 때 문제 없나요? 하셨네요. 언제 받으시느냐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인턴 승무원 이전에 받으신다면 뭐 인턴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받으신다면 어차피 정규직 승급 이후의 문제인 거니까요. 그래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정규직 승급 이후에 받으신다면 조금 문제는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만약 그때 가서 사례가 생기면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첫 사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이라서 바로 하고 넘어갈게요. 경력직은 몇 년부터 채용인가요? 하셨는데요. 저희 채용 공고에도 써있지만 비행경력 2년 이상이시면 경력으로 지원서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ES님 남겨주셨어요.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나요?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뭐 아예 없진 않죠. 계시죠. 뭐 건강상의 문제, 좀 진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체력 검정 쪽에서 좀 많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아까도 남승무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승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이라 이런 걸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력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체력 검정을 하다 보면 근력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저희가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원아웃 질문, 재지원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재지원에 대한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뭐 작년에 입사하신 분들 중에서 20% 이상이 재지원자셨고요. 어떤 분들은 그 신체 검사, 그러니까 체력 검정까지 갔다가 떨어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다시 채용이 됐다는 거는 저희가 재지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재지원자이시면은 에어서울에 그만큼 열정이 있고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채훈이님 외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반기 채용 예정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채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전혀 없고요. 얼마나 채용할지, 채용이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 채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지짱구님 남겨주셨어요. 항공사 지상직 경력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또는 서비스직 계열 경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일단 어떤 경력이든 캐빈 승무원의 자질이나 그다음에 뭐 그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신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경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중에 해외대 졸업자가 있나요? 라는 실시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뭐 일본 대학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태국에 있는 대학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진 않지만 좀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1000명 넘습니다.
그리고 9092님 남겨주셨어요. 항공서비스학과가 비항공 전문 학과보다 유리할까요? 또는 주어지는 점수가 다른가요? 그리고 비율도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항공 서비스 학과가 뭐 저희가 점수를 더 주지는 않아요. 점수를 더 주지는 않는데 그래서 서류 단계에서 보면 비항공과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면접 단계까지 가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 학창 시절에 계속 준비를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면접 점수가 좀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인 거지 여러분들이 뭐 비항공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면접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긴장을 좀 덜 하신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좀 다양한 사람을 채용을 하기를 원하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학과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를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면접을 준비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업을 종합예술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항공 전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셔야 뭐 특화팀만 해도 다양하게 꾸려갈 수 있다는 점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아웃인가요? 라는 질문 아닙니다. 원아웃 아닙니다. 재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K도윤님 남겨주셨어요. 서류 합격률, 각 단계별 합격률, 그리고 최종 합격 인원이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뭐 합격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얼마나 지원을 해주셨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면접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최대한 많이 붙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가 아직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면접위원분들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 면접을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일 정도 내에서 최대한 면접 볼 수 있는 많은 인원을 보고 있으니까요. 뭐 그 합격률 자체는 아주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합격 인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30명 내외가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여태까지 채용했던 규모에 비하면 약간 줄어든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질문으로 항공과 비항공과 면접 따로 보나요 하셨는데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제한이나 뭐 차별점은 두고 있지 않고요.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민트팀 관련한 질문은 저희가 케빈 승무원과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라이프가드랑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인가요 하셨는데 가산점 없죠. 네, 가산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 그 굉장히 고정화된 서류들이 있어요. 뭐 응급처치, 뭐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웃음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산점은 없고요. 대신에 왜 가산점이 없냐면 그게 나중에 채용이 되시면 훈련 과정에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점이 없는 거고 뭐 사실 그런 것들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런 걸 취득함으로 인해서 내가 케빈 승무원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관심이 있다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도윤님 앞으로의 에어서울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저희는 일단 5월 18일부로 베트남 다낭에 취항할 예정이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지금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되진 않아가지고 제가 어딜 취향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뭐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저희가 뭐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뭐 중국의 한한령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류가 된 상황이고 뭐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취향한 곳을 보면 뭐 괌이라던가 홍콩, 도쿄, 오사카, 뭐 보라카이 이런 곳들이 점점 그 2016년에 처음 취향했던 노선들보다는 좀 더 메이저한 노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그런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메이저하고 좀 더 수익성이 나는 노선들에 중점으로 취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역 관련된 질문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서울 지역 거주자 위주로 채용이 제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방 거주자도 채용하나요? 하셨는데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뭐 에어서울 개화산역이나 마곡 좀 가면은 거기 롯데마트 에어서울 승무원들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하죠. 그쪽 사시잖아요. 네, 저도 가끔씩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쪽에 많이 실제로도 거주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많이 거주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일단 에어 서울이기 때문에 뭐
서울 사람들을 더 채용할 것이다라는 뭐 편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딱히 그렇진 않고요. 네. 그냥 최고의 인재를 뽑다 보니까 뭐 네. 서울 사람일 수도 있고 지방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고요. 네. 뭐 어느 지역의 인재를 더 선호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지역은 전혀 관계없고요. 희미님 남겨주셨어요. 인재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셨는데 아까 제가 PPT로 설명해드린 것처럼 깔끔한 서비스를 모토로 가족처럼 따뜻하게 기대만큼 신속하게 지킬 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참신하고 세련된 생각을 가진 사람,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우님 남겨주셨는데요.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는 따로 없나요?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3번을 했죠, 오프라인으로. 네, 이번에는 따로 없고요. 이번 채용에서는 이 SNS 채용 설명회만 진행하고요. 이게 업계 최초랍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본이랑 풀 영상, 녹화본이랑 하이라이트 영상들까지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JHNI님, 혹시 라이브 저장해 주실 수 있나요? 보고 싶은데 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하시네요. 라이브 후에 풀 영상이랑 뭐 하이라이트 다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네. 조회수 4만 넘어야 돼서 10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선님 남겨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핫했던 질문입니다. 현직 승무원분들 중 앞니치 기준선에 안 닿는 승무원도 있나요? 아니면 키가 조금 작아도 앞니치에만 도달하면 감점 없이 같은 점수로 들어가나요? 하셨네요. 일단 키가 좀 작아도 앞니치만 닿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앞니치 현직 승무원들 중에서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다 다셨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분들은 진짜 아쉽게 안 다신 분들은 10번, 20번 이렇게 기회를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회를 드리니까요. 뭐 제가 뭐 스트레칭을 해라 뭐 이렇게 조언도 드리고 좀 계속 기회를 드리니까 좀 연습을 하고 오시면 대부분은 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때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계속 하시는데도 전혀 뭐 개의치 않고 다 기회를 드렸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면접은 키 순서로 진행하나요? 질문 올려주셨네요. 뭐 일단 작년에는 키 순서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될지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면접 시에 민트 아이템을 선호하시나요? 하셨네요. 이거는 좀 복불복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위원분들 중에서 그냥 평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톡톡 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이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면접 때도 좀 특이한 좀 맞아요. 아이템들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예를 들어 뭐가 있었죠, 저희? 뭐 여기에 무슨 뭐 네, 카라에 민트 카라. 뭐 민트 카라에 뭐 마크 네. 같은 거 달해서 뭐 배지나 마크 같은 거 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셨었어요. 그리고 민트색 치마도 네.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합격률이 한 절반 정도? 네, 진짜 복불복이에요. 네,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션 자체보다는 뭐 면접 시 답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위원분들이 어느 분들이 들어오시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저희 강승우 경영지원 팀장님 나오실 텐데요. 잠깐 팀장님 실제로 1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김윤정 승무원이 지금 말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데 김윤정 승무원 동기 중에서 민트색 스커트 치마 입고 면접 보셨는데 합격한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투리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까요? 하셨네요. 심한 사투리라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UNIC님 남겨주셨어요. 경력직 채용에서 선호하는 항공사가 있나요? 그리고 채용 인원은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항공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항공사를 선호를 하게 돼서 그쪽의 항공사 인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그 기업 문화 자체가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그런 거는 좀 기피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만의 독창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좀 경력직 때 채용은 골고루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채용 인원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지원해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30명 내외 중에서 어떤 비율로 경력 인턴 이렇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트 아이템 관련해서 연장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객관적인 평가보다 주관적인 평가로 면접이 진행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 민트 아이템에 관해서는 저희가 민트 아이템을 갖고 왔다고 몇 점 뭐 객관적인 지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당연히 기준이 있죠. 저희 인재상에 관련된 그런
심사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민트 아이템을 챙겨오신 분이라면은 에어서울에 이만큼 열정이 있구나, 이만큼 준비를 했구나라는 평가 요소에 들어가게 될 경우 플러스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네요라는 거는 조금 벗어난 취지 같습니다. 또 저희가 아무리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놔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신선하고 독창적인 사람을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 면접위원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독창적인 사람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신선하고 독창적이라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면접위원분들의 주관성이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평가 기준 자체는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머리 관련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따가 김윤정 승무원이랑도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저희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단발 가능하고요. 포니테일 가능하고 쪽머리 가능합니다. 네, 셋 다 가능한데요.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김윤정 승무원이랑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AQ였고요. 다음은 자소서 관련된 질문을 좀 살펴볼게요. OY2님 남겨주셨어요. 자기소개서 쓸 때 이것만은 쓰지 말아라 하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회사명 제목 기입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맞아요. 에어서울이 아니라 서울에어, 서울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아시아나, 에어부산, 아시아나, 뭐 심지어 뭐 금호항공. 제주항공, 뭐 진에어, 뭐 그 타회사 이름 많이 나오고 이런 분들이 진짜 수십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안 읽죠, 사실.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 자소서를 더 읽고 싶지가 않아지는 그런 마법의 단어입니다. 일단 그거고요. 네, 그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상투적인 그런 문장들이 좀 있어요. 예시로 들어주세요. 그 지원 동기에 어렸을 때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캐빈 승무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승무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뭐 이런 상투적인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지원 동기에 아시아나 항공의 계열사라서 뭐 아시아나 항공의 뭐 노하우를 물려받아서 이런 좀 상투적인 문장들은 사실은 좀 흥미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맞춤법 검사도 좀 반드시 하고 좀 제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이버에 맞춤법 검사기 쳐서 그냥 복부 타시면 다 검사해 주거든요.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하시기 전에 소리 내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어색한 부분이 딱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경력직 안 뽑는 거네 라는 반응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진짜 아니에요. 그쵸? 저희가 이제 경력직 분들 중에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비율이 안 정해져 있다 뿐이지 아예 TO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토디니님 남겨주셨어요. 서류 합격 커트라인이 있나요? 그리고 이력서 사진이 정말 중요한가요? 하셨는데 일단 저희 이력서 사진 올해부터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아예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 커트라인이 있을까요? 뭐 일단 커트라인이 정해진 커트라인은 없고요. 근데 만약 지원자들 중에서 그 지원자들의 점수대를 좀 보고 저희가 뭐 이 정도 점수대는 너무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뭐 토익 점수나 학점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좀 서류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 채용 때마다 지원자들 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커트라인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NOES님도 남겨주셨어요. 서류 합격 이후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나요? 하셨네요. 서류 합격 이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게 뭐 서류 합격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전혀 면접에 반영되지 않냐는 거라면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면접을 보실 때도 자소서라던가 그 다음에 그 인적사항 같은 걸 아예 안 보진 않기 때문에 그 서류 점수가 면접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그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무 경력 기술할 때 항공사 관련 경력만 기입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력직이시라면 일단 당연히 항공사 경력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일반 회사 경력도 일단은 다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현선님 남겨주셨어요. 토익 외에 제2 외국어도 필수인가요? 하셨네요. 뭐 제2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겠죠. 뭐 저희가 취향하는 노선에 대한 제2 외국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요. 그래서 뭐
있으시다면 좋지만 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중국어, 일본어 코스 말씀해 주시는데 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격증 관련해서 뭐 필수로 꼭 자격증이 많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아까 조금 답변을 예. 드리긴 했죠. 뭐 다들 너무 똑같이 갖고 계셔서. 그렇죠. 네. 그 학교 단위에서 그 취득을 하는 좀 네.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취득한 자격증은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심장수님 남겨주셨어요. 서류에서 스펙이 중요할까요? 자기소개서가 중요할까요? 스펙이 중요한가요? 자기소개서가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일단은. 둘 중에 하나라도 너무 미달되게 되면 서류 통과가 어려우니까 둘 다 중요한데 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스펙은 바꿀 수가 없는 없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또 토익 하한선 여부 굉장히 질문 많다고 하는데 뭐 이게 사실 매번 바뀝니다. 뭐 400점대 뭐 이하면 좀 솔직히 뽑히긴 어려울 것 같고요. 500점 이상이면 대부분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도 점수는 사실 매번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정확히 몇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혼자 아이 엄마 지원 가능한가요? 하셨는데요. 저희 매니저님들 중에서 경력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결혼하신 기혼자분들도 많으시고 네, 네.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인턴 경험 등 스펙이 많아야 할까요? 하셨네요. 부지런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면 네. 자기소개서 쓸 네. 좀 내용들은 맞아요. 많아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짧은 뭐 약간 자소서의 줄 채우기용 짧은 경력들 그런 것들보다는 네. 내가 진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네. 정도의 좀 긴 경력이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달짜리 경력 5개 쓰시는 것보다는 뭐 정말 5달짜리 하나 쓰시는 게 더 정말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다 읽나요? 하는 질문 계속 올라오는데 다 읽습니다. 저희 그때쯤 되면은 안경 쓰고 야근하면서 정말로 다 읽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도 제가 사실 여기 눈에 다크서클이 들어오는데 네. 자기소개서를 읽기 시작하면 이제 눈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다 읽는데 네. 모든 자소서를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읽지는 않는 것 않죠. 같아요. 저희가 읽다 보면 이거는 더 흥미가 있는 자소서가 있고 이거는 읽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자소서들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아까 말했던 타사 이름이 나온다던가 네. 이런 것들은 진짜 아예 안 읽다가 읽잖아요. 예, 그냥 넘어가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자소서를 똑같은 노력으로 읽지는 않지만 저희가 모든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다 읽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저희도 취준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소서 하나 쓰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생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정말로 다 읽고 다 평가를 하니까 정성껏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 교정기 풀고 와야 되는지 물어보시네요. 교정기 있으셔도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면접 때 언제쯤 풀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미님 남겨주셨어요. 면접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1차는 5월 둘째 주 예상하고 있고요. 2차는 5월 셋째 주 예정돼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력직은 경력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승무원 경력이라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카이트님 1차 면접과 2차 면접 각각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1차 면접. 일단 네. 뭐 사실은 좀 이따 팀장님 나오시면 이걸 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싶은데 뭐 일단 그 케빈 승무원이라는 직무에 잘 맞을지 그 다음에 뭐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안 보진 않죠. 그래서 인상 그 다음에 직무에 잘 맞을지 네. 그 다음에 근속 연수가 이 사람이 얼마나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접위원분들이 나름 그 유추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고려하시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면접위원분들의 연령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보는 시각이라 이런 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그 두 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서류 접수를 빨리 할수록 먼저 읽히나요? 아니면 접수 종료 후 일괄적으로 읽히나요? 하셨네요. 서류 접수를 먼저 하시면 그 수험 번호가 더 먼저 네. 그 받게 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먼저
꽤 되죠. 맞아요. 네. 네. 접수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수험 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먼저 읽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접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읽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종료된 후에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WJDDK님 남겨주셨는데 면접 볼 때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면접관 분들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가장 공통된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타 지원자들이, 타 면접자들이 답변을 할 때 딴 생각하지 마라. 내 답변 외우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딴청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집 문 열고 나오자마자부터 집 문 닫고 들어가기까지가 저희는 면접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대기하는 장소에서도 그렇고 뭐 오고 갈 때 버스에서 또 타 면접관이나 지원자들을 마주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자체가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째님 남겨주셨어요. 계속 웃고 있어야 될까요? 하셨는데요. 이것도 임원분께 오늘 아침에 또 여쭤봤는데 오늘 달렸거든요. 계속 웃고 있기는 힘들 거다, 안다. 그런데 어둡게 있는 것보다는 웃는 게 좋겠지만 꼭 웃지 않더라도 밝은 기운, 밝은 표정을 뿜을 수 있다는 거는 중요하다.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네요. 계속 웃고 있어야겠네요. 좀 자신감 있게 네. 행동을 하시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계속 웃고 있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아, 지금 김태석 사원 다크서클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자소서 읽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아. 이 정도면 항상 보통 수준? 예, 그렇죠. 뭐 네.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괜찮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면접 대기실에서도 인사팀 평가가 진행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아, 이거는 진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 네. 오시게 되면 제가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거 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을 거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긴장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을 네. 거는 거지 제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진짜 뭐 난리를 피운다, 난동을 피운다, 그러면 그게 뭐 좀 문제가 될 수는 그쵸.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야 저희가 뭐 그거를 평가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전혀 뭐 인사팀 평가가 진행되진 않지만 가끔씩 이제 이 조에 한해서는 어땠는지, 뭐 대기실에서의 태도가 어땠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2 유미님 남겨주셨어요.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을까요? 인재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이것도 면접관 분들께 여쭤봤는데 열정적이고 뭔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인재를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면접관님들께서 여쭤보시고 하면은 저는 건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정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생각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말씀을 드리고 어떨까요? 김태석 사원. 뭐 사실 어렵죠. 뭐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쵸. 저희가 원하기는 하는데 네. 그 열정이라는 게 사실 비춰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소개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면접장에 딱 들어와서 네. 딱 첫 마디 하는 것부터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그다음에 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지는 좀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좀 있게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자신감 있게 딱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열정적이라고 비춰질 확률이 좀 높고요. 긴장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소극적이다라고 네.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그 면접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오시면 본인이 좀 열정적이다라는 걸 비춰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 간단하게 빨리빨리 대답을 드릴게요. 면접에서 장기자랑도 하나요? 장기자랑을 시키진 않아요. 다만 뭐 취미나 특기에 댄스라고 쓰셨거나 뭐 노래라고 쓰셨으면은 혹시 그럼 잘하시면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장기자랑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저는 케빈 승무원은 아니지만 제가 일반직에 제 경력사항에 뭐 2년 동안 라디오 DJ를 했다는 경력을 써놨는데 임원분께서 그럼 오프닝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자랑이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척추측만증 질문이 꽤 있네요. 척추측만증도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그 척추측만증의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해서 좀 근무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시라면 네. 그
근무를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척추 측만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시력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시력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복부 금지를 하기 위해 약간 자소서를 좀 변형했잖아요. 자소서 그렇죠. 질문들을 변경했는데 3번 항목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하네요. 서비스 마케팅 전략이 캐빈 차원에 국한될까요? 아니면 전사적 차원인가요? 하셨어요. 그거는 당연히. 전사적인 네, 차원으로 당연히.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기는 했지만 굉장히 엄청난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 좀 중복되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얼마나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저희가 고려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사적인 거 굉장히 간단한 것도 괜찮고요. 뭐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뭐 이런 게 조금 이상하더라, 뭐 이런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꼭 뭐 이런 SNS 채용 설명회를 항공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 같이 이런 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꼭 다리가 붙어야 되나요? 하셨네요. 아니죠. 네, 꼭 다리 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 태석 사원 거짓말 못하는 성격 같다고 하네요. 거짓말 하면은 얼굴 빨개지고요. 그쵸? 그렇죠. 네,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면접 시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솔직해야 자연스럽죠. 아무래도 답변하는 게. 저는 이거는 좀 의견이 좀 있어요. 네. 솔직한 게 좋아요. 솔직한 게 좋은데 그 솔직함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100%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진실을 말하든 뭐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든 면접위원분들이 그걸 딱 증명해내고 이럴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무슨 뭐 개인 SNS 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거짓말을 섞어서 대답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솔직함의 기준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번 자소서 항목이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회사 여러분들이 다 지원하는 거 아예 모르지 않고, 그럼요. 그다음에 돈 벌려고 취업하는 거 아예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네. 면접 때 지원 동기가 뭐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 돈 벌려고 여기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평가가 낮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솔직함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죠. 근데 네. 대신에 그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면접 연습 팁을 좀 드리자면은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한번 해보세요. 답변하는 그런 상황을. 그러면 녹화하고 나신 다음에 보면은 아, 이게 좀 아니구나 싶은 게 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민희님 남겨주셨어요. 에어서울이 지향하는 또 지양하는 분위기는 어떤 걸까요? 하셨네요. 이것도 아까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저희는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신생항공사답게 좀 밝은 인재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3시 56분이고 유튜브는 접속자 수가 1000분이 넘었습니다. 네, 또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오는 댓글이 있을까요? 이동훈 사원? 네, 경력직 질문이 계속 많대요. 별로 안 뽑나 보다 하고 걱정을 하시는지 별로 안 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뽑긴 뽑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신입이랑 그 아무래도 비율을 좀 맞추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인원 자체는 확정이 되지는 않아서 정확히 몇 명을 뽑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뭐 아예 안 뽑지는 않으니까요. 저렇게 계속 질문을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뭐 생각보다는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접수해주신 60개 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항공과 비항공과 면접 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뭐 면접 볼 때 점수에 대해서 차이를 두진 않고요. 또 뭐 비율도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뭐 차이라고 한다면 네.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항공과 분들이 뭐 2년 뭐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 가까이를 준비를 해오셨던 분이고 모의 면접도 많이 해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하실 때부터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인 거지 뭐 면접 때 뭐 저희가 차등을 준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네, 그리고 남승무원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김윤정 승무원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영어 면접 없습니다. 영어 면접 없지만 뭐 과가 영어 영문학과예요. 게다가 뭐 토익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방금 해보신 답변을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키로 거르나요?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그리고 뭐 면접 복장에 관련해서는 김윤정 상무원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김태석 사원이 이렇게 지금 접속해 계신 지원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응원의 메시지라고 네. 하니까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데 네. 일단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한 4명 정도만 네 명이래. 4번 정도만 절 네 더 번. 보시면 네.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그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딱 4번만 더 보셨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번만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에어서울 인사 담당자 김태석 사원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면접에서 너무 떨려서 나를 다 못 보여주고 오면 너무 아쉽고 또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면접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